자, 그리고 발가락뿐만 아니라요, toes뿐만 아니라 발에 붙어 있는 발톱과 발 뒤꿈치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검출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미생물학 프론티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최근에 발표된 미국 조지 워싱턴대 연구진이요, 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체 부분의 휴먼 바디의 특정한 장소, 특히 발가락과 발톱, 발 뒤꿈치에서요, 이 세균과 건강에 해로운 그러한 그 미생물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서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논문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칫솔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발톱과 발 뒤꿈치라는 영어 단어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발톱은요, 발이 이제 토우니까 발가락이 토우고요. 거기에 달려있는 톱이 하나 있죠, 톱. 인간한테 톱이라는 것은 손톱을 얘기를 합니다. nails, toenails. 그러면 왜 우리가 손톱을 네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네일 아트, 네일 케어, 그런 샵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네일이고요, 발톱이 발가락에 있는 손톱이니까 toenails, 이게 발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고요. 발 뒤꿈치에 이렇게 각질 생기시는 거 있잖아요, 딱딱하게. 물론 이게 굳은 살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그 많은 경우 세균이나 무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그 잡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우리는 영어로 힐이라고 합니다. 힐. 왜 하이 힐 신으시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또각또각 걸어 다니면서 사람 신경 쓰이게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발 뒤꿈치를 힐이라고 해서 굽이 높은 구들을 하이 힐이라고 한다라는 것. 여기에 이 두 군데, 앞에 말씀드린 발가락과 toes와 toenails와 힐에 가장 많은 뭐가 검출되었다고요? 박테리아가 검출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 관리를 이제부터 잘 해야 되는데요. 여기 발에 toes에 살고 있는, toenails에 살고 있는, 힐에 살고 있는 이 박테리아는요, 보통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세균의 이름이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요, 당연히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발가락, 토우즈에 살고 기생하고 있는 박테리아는 주로 곰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벽에 많이 곰팡이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곰팡이가 발가락 사이에 살게 되면 무좀이나 건선, 지루성 피부염 등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말을 그런데 꼭 의사 선생님이나 과학자처럼 말을 옮기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분들한테.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하신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곰팡이는 무좀이나 건선, 지루성 피부염, 이 말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루성 피부염, 그런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사람 되게 구체적으로 뭔가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되어 있어요. 자, 게다가 사실 이 곰팡이는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종류도 아주 수천 가지고, 이 곰팡이 포자들은 가정과 일터의 먼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쵸? 하지만 이 곰팡이 포자가 대량으로 존재할 경우에 인간한텐 건강상 위험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잠재적으로는 알레르기 반응하고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곰팽이
이상하잖아요.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fungi를 쓰시고요. 읽어볼까요? fungi, fungi, fungi. 네, 이거 무슨 저기 중국말 같기도 한데, 네, 이건 그 학술 용어를 영어로 그대로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ungi, 그럼 곰팡이입니다. 이 발가락 사이에는, toes 사이에는 fungi가 너무 많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fungi, 이게 곰팡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fungi를 얘기를 할 때 무조건 나쁜 것만 얘기하실 수는 없죠. 왜냐면 좋은 fungi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fungi가 그 푸른 fungi 있잖아요. 푸른색을 띠는 곰팡이. 그게 그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만드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곰팡이입니다. 또 왜 그 누룩 펀자이 있잖아요. 누룩 펀자이. 누룩 곰팡이는 된장, 간장, 막걸리를 만드는데도 사용하는 인간한테 아주 유익한 펀자이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펀자이는 일단 미관상 역한 느낌이 들죠. 안 좋아요. 그쵸? 네,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요. 우울증까지도 생기거든요. 펀자이가 많은 집에서 살게 되면. 네, 그리고 이 펀자이가 사람한테 감염될 경우에는 심하게는 암을 유발하기도 하니까 없애긴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곰팡이 빼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발가락에 기생하는 이 펀자이를 보통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무좀이라고 합니다. 그쵸? 네, 무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하고요, 좀벌레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자, 이 무좀을요,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백선증이라고 한대요. 백선증. 네, 전문 용어로 좀 알아두세요. 무좀 있나봐 이러시면 기분 나쁩니다. 백선증이 있나봐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게 뭐야? 그러면 fungi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발에 백선증이 있어 라고 일단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시면 거부감이 덜 됩니다. 그리고 백선증이 뭐야? 라고 하면 fungi. 그러면 fungi가 뭐야? 그러면 그제서야 그 곰팡이라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발에 곰팡이가 있어? 라고 또 물어보면 무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무좀이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백선증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건데요. 아주 특이하게 athlete 어퍼스트로피 s를 쓰시고요. 네, athletes, foot, foot은 발이잖아요. 그럼 athlete가 무엇이냐 하면요, 운동선수라는 뜻입니다. 아주 특이하죠. 얼마 전에 그 TV에서요,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는 TV에서 무좀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퀴즈를 냈는데 그 영어로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개그맨 한 분이 운동선수의 발이라고 해서 아주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를 피고 아주 재밌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좀을요, 운동선수의 발이라는 표현으로 영어를 써요. athlete foot, athlete foot, athlete's foot, athlete's foot, athlete's foot. 네, 여러 번 연습해 주세요. 네, 우리말로는 무좀이라는 뜻이고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백선증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네. 운동선수들은요, 애틀리트들은 항상 땀에 젖은 발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무좀은요, 아주 필수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좀을 운동선수의 발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 게, 무좀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광고를 내보내요. 네, 이 무좀은 운동선수의 발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무좀을 athlete's foot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아두세요. 상식적으로. 자, 그래서 무좀은 운동선수의 발, athlete's foot라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피부질환, 네, 건선이라든지 지루성 염증, 뭐 그런 것. 피부질환은요, 피부는 스킨이잖아요. 스킨. 그 다음에 질환이라는 단어는 disease를 쓰시고 읽어볼까요? disease,
disease. 이게 질병, 질환 이런 뜻입니다. 병이라는 뜻이에요. 피부병, 피부질환. 네, 질병이라는 뜻으로 disease를 씁니다.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네, 뒤진다. 그래서 disease.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워주세요. 자, 세 번째 상식으로는요, 곰팡이, fungi는 athlete's foot이나 건선, 지르성 피부염 등의 피부질환, 스킨 디지즈를 유발한다 라는 표현으로 영어 단어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일반 상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TV 프로그램 하나를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라는 퀴즈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아주 즐겨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서 퀴즈를 냈어요. 어떤 퀴즈를 냈냐면, 집에서 가족들과 흔히 하는 이 행동은 감기, 몸살, 구토를 동반하는 C형 간염에 전염될 수 있다.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러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가족들이 같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C형 간염을 전염시키는 바로 도구가 집에 있는데 그걸 온 가족이 돌려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손톱깎이입니다. 네, 손톱깎이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톱 깎고 발톱 깎고 그 다음에 그대로 다시 놔두면 다른 가족이 와서 또 손톱 깎고 발톱 깎고 이렇습니다. 손톱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발톱에 뭐가 많아요? 네, 박테리아가 득실득실 되는데 그거를 쓰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두면 다른 가족이 그대로 쓴다 이겁니다. 특히 그래서 C형 간염에 걸려서 감기, 몸살 증세가 나타나고요. 구토를 동반하는 그런 세균을 전염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 손톱깎이를 쓰신 다음에는 반드시 에탄올로 소독하시든지 뜨거운 물로 끓여가지고요, 네, 소독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손톱깎이는요,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 균이 많이 있는 손톱과 굳은 살 등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깨끗이 관리해야 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염된 손톱깎이를 썼다가 바이러스 간염에 반드시 걸리고요. 가족 중에 무좀이라든지 애틀리트 풋이라든지 습진 환자가 있으면 이 박테리아 균을 옮길 수 있어서 사용 후에는 깨끗이 관리해야 합니다. 아니면 각 가족들 거를 전용으로 숫자별로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이름 붙여 놓으시고 색깔도 다르게 하고 모양도 다르게 해서 각자 쓰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하나 갖고 여럿이 써야 되겠다 그러면 쓰신 분은 반드시 소독용 에탄올로 칙칙 뿌려 가지고요, 소독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걸 주지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또 잔소리로 들을 수 있으니까 손톱깎이를 영어로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손톱깎이는 네일 클리퍼라고 해요. 네일 클리퍼 따라해 보세요. 네일 클리퍼. 우리는 발톱깎이 이러진 않거든요. 손톱깎이, 그러니까 손톱은 네일이고요, 깎는 기구는 클리퍼입니다. 클리퍼. 네, 네일 클리퍼, 네일 클리퍼. 이게 손톱깎이예요. 그리고 소독해야 된다라는 단어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disinfection, disinfection 이라고 쓰시고요. dis라는 말은 제거하다, 없애다 라는 뜻이고요. 그 뒤에 있는 infection, infection이라는 말은 감염이라는 뜻입니다. 감염, 전염이라는 뜻인데 그걸 dis해버리니까 독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소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disinfection, disinfection. 네일 클리퍼도 항상 디스인펙션 해야 돼, 에탄올로 꼭 해놓거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설득력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이렇게 자주 써먹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네일 클리퍼 어딨어? 라고 찾으셨다가
이거 디스인펙션 해놨어 에탄올로 딱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아주 놀라운 상식 하나를 같이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 칫솔 버리지 마시고요. 그걸로 발가락 사이 푹푹 닦으시고, 네, 손톱깎이 항상 에탄올로 칙칙 뿌리셔서 소독, 디스인펙션 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일 클리퍼를요. 아시겠죠?